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추가 2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최초 계약일로부터 총 4년이 지난 후에 임차인이 추가로 2년을 더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져요. 재계약을 했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되면 임차인은 재계약 만기 시에 2년을 또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 유리하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유리하겠죠. 자, 그런데 재계약서를 작성한 케이스에서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정말 애매해요. 마땅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계약을 작성하고 2년이 다시 지난 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사용해서 2년을 추가로 더 살겠다고 주장하고, 임대인은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2년을 더 살았으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선 다툼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침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서로 협의해서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라면 이런 특약을 넣어놓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유리하겠죠. 보통은 어느 때냐면 월세나 전세 시세가 하락해서 감액을 하는 경우, 월세를 낮춘다거나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임차인 입장에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월세 상승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단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5% 이상 인상이 싫다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임대 시세가 많이 올라간 경우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5% 이내로만 올리고 2년을 더 사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에 반드시 이 특약을 넣어주셔야 해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특약에 이 문구를 넣으시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